우리 잘 알고 있죠? 요 역함수 미분법은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파생된 놈이에요. 써나 합성함수에서 합성함수 미분법만 잘 하면은 역함수 미분법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않다. 그럼 왜 합성함수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G가 F의 인버스다. 많이 봤죠? 저런 표현 맞지? G가 F의 인버스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F 합성 G가 뭐이면서 X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요것도 알고 얘도 알아. G다 F도 뭐다? X다.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을 할 때는 요 식을 많이 쓰죠. 이 식을 요 위에 식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F 안에 누구 들어간 거? GX가 들어가면 X가 된다. 요 식을 많이 활용을 하죠. 맞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양변 뭐하면 그렇지 양변 미분하면 된다. 여기서 양변 미분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양변 미분을 하게 되면은 F 프라임 G X에 G 프라임 X가 1 이렇게 되는 식을 하나 활용하죠. 맞아요 여기까지 다 했어. 그래서 따라서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를 미분하겠다는 F 인버스 GX 분의 1을 구하겠다 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된 거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 요게 무슨 함수 미분법? 어렵다 안 어렵다? 한 개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12 요게 답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요거 할 줄만 아시면 돼요. 요 원리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 12 매개변수 미분법 얘는 사실 안 어려워요.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요 매개변수 미분법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원래부터 다시 y는 뭐를? fx를 x랑 y로 쪼개서 쓰는 거였어. 그래서 x도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원래는 함수 내가 이때 매개변수 미분법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 했던 거 기억나? 내가 무슨 얘기 했더라 이때? 우리 그때 막 포물선 운동 내가 막 길게 한번 쭉 보여준 적 있지 않나? 포물선 운동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로로 움직이는 거랑 세로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가로로 쳐다봤을 때 운동하는 방법이랑 세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높이 방향에서 쳐다봤을 때 운동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 포물선 운동은 가로로 움직일 때는 등 속도 운동이었고 위아래로는 등 가속도 운동이어가지고 내가 2차원 평면상에서 몇 차원 평면상에서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볼 때는 x 방향 따로 y 방향 따로 나누어서 봐야 돼 이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이야. 이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한 방에 쳐다본 거야. 한 방에 x가 뭐일 때 y가 얼마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얘를 x 방향으로만 움직였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똑같아. 그럼 얘가 y 방향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쓴 게 매개변수 미분법. x는 여기 f를 썼네.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gt y는 ht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야. 보통 우리 t는 뭐라고 생각을 해? 요 보통 t는 뭐라고 생각한다? 시간으로 생각하죠.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가 관여하지 않은 그래프인 거야? 시간이 관여하지 않은 그래프인 거야. 얘는 시간이 관여하지 않은 그래프고 얘는 시간이 관여를 했죠. 시간이 뭐 예를 들어 t가 1초일 때 이렇게 보는 거야. t가 1초일 때는 x가 어디에 있고 y가 어디인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t가 1일 때 뭐 여기 어딘가 시간이 1초일 때가 있겠지. 시간이 1초일 때 x 값을 구해봤더니 여기고 y 값이 여기여가지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구나를 풀어 쓴 거야.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써봐. 이게 지금 잘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써봐. 이렇게 생긴 무슨 변수? 매개 변수로 나타내져 있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네 둘을 해석을 할 때는 교과서에서의 가장 처음으로 시켜보는 방법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 보는 거야. t가 0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 t가 0일 때 x 값은 얼마? 0일 뭐 정신 차려? t가 0일 때 x 값이 얼마? 1 여기 있어. 그리고 t가 0일 때 y 값은 0이니까 얘는 t가 0일 때 여기 있던 놈인 거라고. 여기. 그럼 t가 1일 때는 x 값이 얼마? 3. 그렇지 3. y 값은 1 해서 t가 1일 때는 여기 있는 놈이 y치가. 그다음 t가 몇일 때는 또 해보는 거야. 2일 때는 x 값이 얼마? 5. y 값은 4.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 곡선의 이름은 뭘까? 이 곡선의 이름은 뭘까지? 요 곡선의 이름은 뭘까? 그래서 요 t를 없애면 돼요. 이 t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t를 없애면 되는 거야. 그래서 t를 한 번만 없애보면 요 위식 잘 봐라. t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은 x 빼기 1 나누기 2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뭐하면 대입하면 t가 없어지고 x,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지. y가 어떻게 생겼어? 4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 몇 차함수 그래프에서 원래 야 이해를 포기하면 안 돼. 머릿속에 계속 때려 넣어야 돼. 다시 얘네 둘은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점만 찍어봐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뭐 해본 거야? 요 t를 뭐 한 거야 지금? 없앤 거야. 연립을 해서 t를 없앤 거라. 그럴 땐 이런 식이 나왔지.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몇 차 함수였다? 2차 함수였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지금 이게 2차 함수라는 거야. 2차 함수. 2차 함수.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뭐 하는 거냐면 요 평면상의 뭐를 2차원 평면상에서의 이 그래프를 뭐에 대해서 나타낸 거야?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해준 거야. 시간이 몇 초일 때 x 값은 얼마였고 y 값은 얼마였어. 이렇게 다시 쪼개놓은 게 무슨 변수 미분법 무슨 변수인데? 매개 변수인데 이게 사실 잘 합쳐지지 않아요. 내가 이 얘기했던 것 같아. 요게 잘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게 대다수야. 보통 그래. 예를 들면은 써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x 좌표는 t 플러스 사인 t래. y는 코사인 제곱 t래. 이렇게 4개 변수가 잡히기만 하더라도 x, y로 표현할 방법이 거의 없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 미분법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x하고 y를 뭐에 대한 변수로 나타냈는데 t에 대한 변수로 나타냈는데 얘가 소거돼서 합쳐지면 이 t가 소거돼서 합쳐지면 이거 미분하는 거 쉬워 안 쉬워? 이게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이 참수 미분은 쉬워 안 쉬워? 이거 매우 쉬운 일이야. 그런데 얘는 잘 풀어. 예. 저 식의 문제점은 뭐야? y를 x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가지고 y는 fx 꼴로 바꿀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논리가 음함수 미분법이랑 거의 비스무리해. 내가 그때 음함수 미분법 할 때도 양함수, 음함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y는 fx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양함수, 그걸 뭘 나타내는 게 무슨 함수? 음함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을 해보겠다 이 소리였잖아. 맞아? 얘도 똑같은 거야. t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돼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y, dx가 뭔데? f'x가 되는 거니까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그게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안 된다? 뭐 될 수는 있어. 어딘가에는 있겠지. 근데 표현할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야. 몰라요. 되긴 되겠지. 되긴 되는데 그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법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무슨 변수 미분법을 하자. 그래서 매개 변수 미분법을 하자는 건데 또 똑같습니다. 원리는 라이프니츠예요. 빨리 써놔. 원리는 라이프니츠의 무슨 법칙? 체인 룰. 오, 새끼. 오. 무슨 법칙? 체인 룰. 무슨 법칙? 그렇지. 연쇄 법칙이었어. 방식은 다 저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y, dx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미분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 미분은 dy, dx로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야. 라이프니츠의 가장 위대한 방식인 이유는 이거야. 원래는 얘가 분수가 아니지만 무슨 형태로 볼 수 있다. 분수 형태로 쳐다볼 수 있다. 이건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예시였으니까 얘들아 이제 이걸 끌고 와라. 이건 예시고 이제 저거에서 이제 직접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 잘 봐. 이 앞에 식의 의미를 잘 봐. y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거 하는 거야.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래. 하시면 되죠. dy dt는 너무 쉬워. h 프라임 t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요 위에 방법도 똑같아. 해봐. dx dt가 뭐야? g 프라임 t인 거지. 그럼 다 했잖아. 매개변수 미분법이 말만 어렵지 되게 쉬워요. dy dt h 프라임 t인 거야. 뒤에는 잘 봐라. dt dx인데 dx dt를 알잖아. 뭐 하면 돼? 역수만 하면 되는 거 맞아? g 프라임 t분의 1.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g 프라임 t 분의 h 프라임 t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개변수 미분법은 무슨 푸니츠가 제일 중요하다. 라이프니츠 방식의 저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만 하면 된다. 저기 답니다. 연습해볼까? 이거 가지고 연습해봅시다. 연습해봐. 이렇게만 써놓으면 또 모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dy, dx를 구하고 싶어요. 연습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dy, dt 곱하기 dt, dx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맞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dy dt는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1 플러스 코사인 t 이래 쓰면 되겠죠. 어머 나 반대로 썼지? 미안. dy니까 y 거 미분하니까 2 코사인 t의 그렇지 사인 t. 그래서 최종 형태가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 혜송아 너는 미분할 때 항상 이거 속미분 해야 되나? 생각하세요. 알겠지? 안 된다. 그 다음에 dx dt 해보는 거야. 미분해봐. 너무 쉽지? 1 플러스 코사인 t 구한 거 대입하시면 돼요. dy dt 여기 있어. 마이너스 2 사인 t 코사인 t 곱하기 dt dx는 이거의 역수지.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t분의 1이다. 분의 1을 쓰시면 끝이에요. 요게 무슨 미분법이다? 매개변수 미분법이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겠어? 마지막 마지막 아니야. 13번. 이 기나 긴 거 왜 했느냐? 내가 그랬어. 이 긴 거 왜 했느냐? 13. 요거 하나 위에서 하기 위해서 한 거라 그랬어.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함수의 그래프. 얘는 사실 뭔가 외울 건 없어요. 우리 순서만 잘 기억합시다. 순서만.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순서만. 어떤 거 먼저 잡고 그리는 건지만 합시다. 첫 번째 무슨 근선 따져? 점근선 따져야 된다. 빨리 써놔. 점근선 따지기. 점근선 파악이라 씁시다. 이래야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 될 것 같아. 점근선 파악. 가장 해보기 쉬운 거는 어디로 보내보기? 그렇지. 가장 해보기 쉬운 거는 리미트 x를 무한대 아니면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는 게 가장 쉬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별표. 이 두 번째가 별표. 무슨 함수 꼴일 때는 분수함수 꼴에서 요 분수함수 꼴일 때는 누가 0이 될 때? 그렇지. 누가 봐도 분모가 0이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지? 분모가 0이 되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도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꼭 해보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가 어려워요. 세 번째가 어려워. 3번. 세 번째 별표. 세 번째가 어렵고 세 번째가 어려워요. 하드라서 하드. 세 번째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해. 세 번째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이 나올지는 모르겠어. 요즘 수능 미적분에 자꾸 저 그래프 이야기가 그렇게 좀 딥하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요즘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려운데 잘 써봐. 알겠지? fx가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어. 이렇게 어떻게 생긴 놈들이 있냐면
gx 플러스 0꼴로 생긴 거 있어. 0꼴 이렇게. 이 0꼴이라는 게 0 플러스로 씁시다. 플러스든 마이너스. 이 위첨자 아래첨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0은 아닌데 어디에 수렴하는 놈들, 0에 수렴하는 놈들 이런 꼴일 때, 이런 꼴일 때 gx가 점근선이에요. 이런 꼴일 때 누가 점근선이라고? gx가 점근선이야. 여기까지 다 되셨어? 여기까지? 자, 나랑 하나 연습 좀 합시다. 요 세 개를 다 해볼 수 있는 극악무도한 함수가 좀 하나 있어. 내가 이 함수를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 내가 재수할 때 이 문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 문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 있지. 해본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한 방에 점근사 파악하기 지금 관리하는 거야 지금. 예시 써봐. 자, 어떻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냐면요. 너네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fx가 자,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조금만 간단하게 해봅시다. 2x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잘 들어봐. 우리가 뭘 따지라고 했죠? 무슨 근선 파악하는 거라고 지금? 점근선 파악하는 거야. 요 두 개 잘 봐요. 무슨 함수꼴일 때는? 분수함수꼴일 때는 분모가 몇이 되는 곳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어? 0이 되는 곳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계산해 보는 거야. 1번 x 세제곱 빼기 3x가 0이 되는 곳을 다 찾아봐. 그러면 무슨 분해를 하면은 인수분해하면 x에 x제곱 빼기 3은 0이기 때문에 세 군데나 나오는 거 맞아? x는 몇? 0 그치 뿔마 루트 3 요렇게 생겨야 되겠어. 맞아 여기까지? 네, 이제 보내본다.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오른쪽으로 갈 때 fx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럼 자 얘가 중요하죠.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상관이 없고 이 친구가 어디로 갈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근데 너네 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요 그래프 요 분수함수 무시하고 x 세제곱 빼기 3x는 그릴 수 있지. 이거 쳐다보고 방금 그늘 다 구해놨으니까 그려봐. 여기 옆에다 살짝 그려보는 거야.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부호를 따지는 거야. 부호를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0이고 여기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 맞나?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자 이제 부호 따져봐. 얘는 어떻게 되나? 0 더하기 얘는 실제로 0이죠. 얘도 어디로 가긴 하는데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기 오른쪽에서 오잖아?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빼기 분의 1. 그럼 우리 잘 알고 있어? 0분의 1은 어떻게 된다? 무한대다. 근데 뭐가 붙었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연습해보는 거야 계속.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차피 0이고 뒤에 놈은
0 왼쪽에서 오래. 이렇게 오래. 플러스 그치. 0 플러스 분의 1이니까 그냥 얘는 뭐라는 거야? 0 플러스니까 얘는 무한대. 이렇게 찾는 거야. 그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어디에서도 해봐. 그렇지. 루트 3에서도 해봐야 되겠지? 루트 3일 때도 한번 해봐. 플러스 버전. 앞에 놈은 어떻게 돼? 몇 루트 몇으로 가? 2루트 3으로 가죠? 앞에 놈은. 그 다음에 더하기 밑에는 0 그렇지. 이렇게 오는 거니까 0 플러스 분의 1이니까 아 얘는 무한대.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는 그렇죠. 마이너스로 갈 때는 여전히 왼쪽은 2루트 3이고 그 뒤에 놈은 0 그렇지. 마이너스 분의 1이 되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또 해봐. 3번 여기다 쓸까? 3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때 그 왼쪽 건 잘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오른쪽에서 오래 여기서 오래 그치 0 플러스 그래서 무한대죠.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루트 3에다가 이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제는 0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생겼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총 점근선이 몇 개 나와? 6개가 아니 몇 개야? 0일 때 하나 루트 3일 때 하나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하나 또 있어. 점근선 네 번째 점근선 내가 하드라고 써놓은 거 잘 봐. 하드 어떤 함수가 gx 더하기 무슨 꼴일 때? 0꼴일 때. 이거 잘 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무슨 꼴이야? 0꼴이지? 맞아? 그럼 얘 무슨 근선이야? 정근선이야. 그래서 네 번째 정근선은 y는 2x예요. 이게 사실 어려워. 이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지금 총 정근선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4개 나와야 돼요. y축 하나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루트 3 하나 요거에다가 몇 x까지? 그렇지 2x까지 총 몇 개의 정근선이 나온다? 4개의 정근선이 나오고 여기 0 주변에서 먼저 그림 잡아봐. 0 주변에서 0 오른쪽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래. 맞아? 그러니까 뭐 대충 좀 떨어졌겠지. 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지. 이렇게 아래로 확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는 0 왼쪽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0 주변에서는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 얘 2번 어디 주변에서는 루트 3 주변에서 루트 3 오른쪽은 또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야 돼. 그 다음에 루트 3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어디 쪽은? 플러스 오른쪽 부분에서는 어디로? 무한대로.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어디는? 왼쪽은 마이너스로. 왼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림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대충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 잘 봐. 요 가운데 한번 잘 채워봐. 올라갔다가 어디선가 다시 뭐 해야 되니까?
너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몇 번 구불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략적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져야 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나는 잘 몰라. 그걸 판단하려면 뭐 해야 돼? 미 분해가지고 무슨 대 무슨 소를 찾아봐야 돼. 그렇지. 그거는 해봐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점근선으로 대략 파악만 해보는 거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 그렇지. 이게 떨어졌다가 뭐 어디선가 올라가야 되겠지. 나도 몰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3을 마이너스일 때는 이 밑으로 미친 듯 떨어져야 된다며. 여기는 미친 듯 올라가.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이게 무슨 근선이라고? 점근선임을 잘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근선이라고 지금? 이게 점근선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거 점근선 아직 아니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되려면 대략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러붙어야 되지. 어떤 느낌이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 얘가 점근선이야. 점근선.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으면 이쪽도 뭔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붙는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돼요? 다시. 얘가 무슨 근선이라고? 정근선이에요. 여기에 지금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거 뚝 떨어졌잖아. 그럼 얘는 아직 정근선이 됐어 안 됐어? 이거 정근선 아니죠? 뚫고 지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정근선이 되려면 올라가서 언젠가는 이렇게 들러붙어야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조금 딥하게 한번 공부를 해봤다. 다시 점근선의 기본적인 파악은 어디로 보내본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본다. 특히 무슨 함수일 때는? 분수함수일 때 누가? 분모가 0이 될 때를 꼭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버전 이야기를 하자면은 함수 덕이 무슨 꼴? 0꼴일 때는 이 앞에 놈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적어야 돼. 안 끝났어. 요거 누가 이기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누가 더 파워가 세냐? 그렇지. 제일 파워가 센 게 지수가 파워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다항함수였고 로그 함수였어. 요 파워 궤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있느냐? 또 뽑아와서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이 예시는 끝났고 요 예시로 오셔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 있냐? 이런 거 해보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x 누가 더 파워가 세다? 다항함수가 파워가 더 세다 그랬어. 이놈이 더 세요.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거야. 여기 잘 봐. 얘도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둘 다 무한대긴 한데 누가 더 파워가 세냐? 그치. 위쪽 파워가 더 세면 무한대로 갈 거고 아래쪽 파워가 더 세면은 0으로 갈 거야. 얘가 더 파워가 세니까 0으로 가야 돼 이 얘기인 거야. 또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이런 거. 얘는 어떻게 했느냐? 얘 어디로 가고?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그렇지. 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지. 누가 더 파워가 세냐고. 이쪽에 파워가 더 세요. 그냥 얘가 뭐가 됐던지 간에 다 뭘로 눌러버린다? 얘가 0으로 다 눌러버린다.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겠다 이 말이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겠어? 너네 지오지브라 깔려 있어? 깔려 있어? 핸드폰 꺼내봐. 이게 그림이 이렇게는 안 나와도 좋아. 이렇게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너네 요거 함수 입력해봐. 요 함수 입력해봐. 너네가 진짜 생각하는 요 점근선이 4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1 써봐. 1 나누기 오른쪽 맨 끝에. 그렇지. 거기는 이제 x 3 다시 이런 건 어떻게 해? x 먼저 누르고 이걸 눌러서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칸 나오고 빼기 3x 이렇게 되겠어? 엔터. 뭐야 이거 바가 왜 생겼어? 1 어때? 재영이 그림 나왔어? 살짝 축소시켜봐. 야 봐봐 그림이 어때? 이거랑 어때? 이 가운데가 올라온 정도의 차이만 있지 나머지 그림은 어때 보여? 거의 비슷해 보여? 자 그 다음에 조금 줄여봐. 줄이지 말고 확대. 조금 적당히 확대해서 좀 적당히 보일 수 있게까지 확대하고 실제로 정근선이 맞는지 확인해봐. 야 Y축은 정근선이 맞아 안 맞아? Y축이랑 맞나? 그림이? 거의 안 맞나 보이지? 저 그래프가 Y축이랑 안 만나는 것 같지 느낌이? 안 맞나 보여? 안 맞나 보여? 그럼 X는 루트 3 넣어봐. 우리가 배운 대로 해봐. X는 3의 몇 승이야? 2분의 그렇지 3 그거 하고 1 나누기 2 1 나누기 2 다시 나누기 2 봐봐 3의 2분의 1승 엔터 눌렀어? 맞아? 그것도 안 맞나 보여? 맞나 보여? 안 맞나 보여? 맞나 보여? 이게 맞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계속 확대를 해봐. 이게 실제로 만나나 안 만나나? 맞나 보여? 안 맞나 보여? 재영이 안 만나는 거 보여? 예. 그 다음에 그럼 루트 3호 확인해서 y는 2x 한번 눌러봐. 아니 y는 2x 우리 정근선이 y는 2x도 하나 더 있는 것 같다며. 어때? y는 2x도 어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확대해보니까 어때? 안 만나는 거 눈으로 확인이 돼? 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계산기 좀 잘 활용 좀 해봐. 너네가 그림을 그렸는데 맞게 그렸는지 틀리게 그렸는지 그걸 잘 확인을 해봐. 어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왔어 안 나왔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점근선 어떻게 찾는지 이해되겠어? 너네가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 헷갈리잖아? 그럼 그래프 입력에다 넣어봐. lnx 나누기 x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간다? 무슨 축으로 붙어야 된다는 소리야? x축으로 붙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걸 눈으로 확인해. 그러면 맞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알겠지? 아직 안 끝났어. 잠깐 10분 쉬고 할게요.